자, 현재 이제 API 키 방식으로 인증인가를 했는데, 자, 이거를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좀 넓게 생각해서 하드웨어 쪽에서 실제로 혹은 네트워크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뭐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API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자, 만약에 제가 최초에 로그인 할 때 요청 한번 보내겠죠. 그럼 키 받겠죠. 이분이 API 키 받겠죠. 뭐 쿠키에 있던 뭐 헤더에 담던 API 키를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이분이 만약에 게시글 조회를 했을 때 쿠키라고 일단 가정해 볼게요. 네. 자, 쿠키로 이제 받았어요. 사실 뭐 헤더로 받든 뭐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게시글 조회를 할 때 어떻게 해요? API 키 검증을 어디로 보내서 하나요? 스프링 쪽에 일단 보내겠죠? 그럼 스프링은 얘를 어떻게 검증하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뒤에 뭐 있겠죠? 그러면 이 회원의 멤버 테이블에 API 키라는 컬럼이 있죠. 여기에 요 키 값을 보내서 검증을 하고 돌아오죠. 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반환을 해주죠. 네, 얘를 검증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셀렉을 한번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요청마다 API 키 검증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면 네, select from 네, 멤버하고 where 뭐 API 키 하고 뭐 이제 각자 뭐 키는 다르니까 물음표로 하고 요 쿼리가 항상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글쓰기 할 때도 얘가 올바른 사용자인지 검증해서 한번 넘겨주고, 자, 네, 요거 쓰잖아요. 네, 뭐 요걸 쓰던 뭐 아무튼 요 처리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쿼리가 날라가요. 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뭐 회원이 적고 뭐 하루에 한 명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제 회원이 동접자가 10,000명 혹은 1,000명만 넘어가도, 그리고 그 1,000명이 페이지 이동하거나 뭔가 다른 액션을 할 때마다 요청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한 명이 뭐 한 시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천 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동시에 1,000명이 동시에 수천 번 한다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 쿼리 날아가는 요청이 몇만 건이 될 수도 있고 몇십만 건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몇백 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 트랜잭션까지 묶이면 네, 그거에 대한 약간의 미세한 딜레이가 막 발생하겠죠. 이게 처리되고 커넥션 풀이 이렇게 처리 이렇게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이면 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DB에서 쿼리를 날리는 실제 그런 그러니까 DB에서 이런 쿼리를 실제 날리는 거를 무조건 한 번씩은 거쳐야 돼요. 모든 요청마다. 예. 뭐 저희가 베어러 토큰에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뭐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남은 기능들은 인증을 해야 되는 기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결국 요청을 다 보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을 다 보내는 게 부하를 좀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작은 서비스라면 사실 이렇게 해도 크게 뭐 서버가 다운되거나 이럴 일은 없는데, 아까 말했던 동접자가 막 이제 뭐 1,000단위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동시에 뭔가 요청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요런 이제 매 요청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요것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이 방식은 API 키가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DB 조회를 하는 거를 채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런 방식, 전통적인 이제 방식이 아직도 이걸 쓰시는 곳도 있어요. 뭐 세션 아이디를 뭐 컬럼 쪽에 저장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이런 부하를 좀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더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물론 참고로 여러분 이 API 키는 인덱싱을 걸어놨죠. 유니크 키를 걸어놨기 때문에 찾는 속도가 일반적인 풀스캔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방식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방식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스캔을 하면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니크 키 안 걸어두면 풀스캔이라는 거에서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만 이제 사람 많아져도 분명히 느려지는데, 근데 얘는 이제 인덱싱을 걸어놨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거의 수천 배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제 탐색하는 속도는 사람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으면 그렇게 막 딜레이 되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처리해주니까. 다만 이제 그걸 나중을 생각했을 때, 혹은 실제로 얘를 견디지 못하는 부하가 일어났을 때는 다른 방식을 모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좋은 방식이 이제 JWT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JWT가 제이슨 웹 토큰의 약자거든요. 자, 그래서 JW 토큰이라는 명칭을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JWT 토큰은 토큰이 이미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그냥 JWT라고 하셔도 돼요. 아무튼 요거에 대한 약자인데, 그러니까 제이슨 형태의 웹 토큰이란 거예요. 얘가 이제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특징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스테이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얘에 대한 보안 정보를 서버에서 인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태가 없고, 우리는 그러니까 단지 서버는 토큰 발급만 해주고,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주체는 이제 프론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엔드는 발급만 해주고, 여기에서 어떤 DB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액세스 토큰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인증인가를 처리할 거고요. 저희가 쓰는 API 키, 자, 그럼 그렇다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아무것도 안 남겨놓냐, 그건 아니고, API 키는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점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인증인가는 어세스 토큰으로 하고요. 얘는 스테이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백엔드에서 뭐 검증하거나 이러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상태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DB에 뭔가 저장시켜 놓고 액세스 토큰에 대한 정보를 뭐 비교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취약점이 일부 있어요. 어세스 토큰만 썼을 때, 탈취당했을 때 취약점이 있죠. 왜냐면 이렇게 맞는 키인데 얘가 나를 인증하는 신분증 같은 건데, 얘를 발급만 하고 얘가 유효한지를 이제 그 체크만 하려고 이제 발급을 해줬는데, 위변조가 됐는지만 검증을 할 거예요, 백엔드는. 근데 얘가 만약 탈취됐을 때의 문제가 좀 있죠. 이거를 다른 사람이 탈취해서 나인 척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의 안전장치로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백엔드 컬럼에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일부 저장을 해놓을 겁니다. API 키를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리프레시 토큰으로. 아무튼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액세스 토큰은 주로 이제 JWT로 생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이슨 웹 토큰. 그리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발급하는 임시 인증 정보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여러분들이 여권이 없으면 여권을 막 분실하시거나 그러면, 임시로 여권 아니면 이제 여권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들고 다니는 게 위험하면 여권을 좀 여권처럼 이제 쓸 수 있는 임시 그런 페이퍼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임시 여권을.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실제로 여권은 뭐 어디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페이퍼 여권이 있거든요. 여권이라고 뭐 이제 여권 정보가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임시로 그냥 인증 정보를 발급해주고 얘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프론트 쪽에서 이걸 들고 다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토큰 안에는 보통 사용자 정보를 넣어놔요. 아이디, 뭐 유저네임, 패스워드까지는 안 넣고요. 뭐 이제 닉네임, 뭐 이메일 이런 것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만료 시간을 설정해 놓습니다. 무기한으로 주면 탈취당한 순간 이거 거의 자유용권 되는 거죠. 내 개인 정보가 나의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뭐 나를 행사할 수 있는 무제한 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혹시라도 탈취당하더라도 그 시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해 놓습니다. 뭐 30분, 1시간, 뭐 하루, 보통 시간 단위로 합니다. 뭐 몇 시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보안이 좀 심각하게 중요한 거는 20분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만료 시간을 설정해 놓고, 클라이언트 요청이 일어나면 이 토큰의 어서라이즌 헤더를 포함해서 이 토큰을 어서라이전 헤더에 포함하여 전송을 하죠. 물론 쿠키로도 전송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던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가능해요. 그리고 서버는 토큰을 검증하여 사용자 인증 상태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보내서 뭐 검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서버 그 토큰이 넘어오면 이 토큰이 유효한지를 검증해서, 위변조가 되어 있는지 유효한지를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면 허용을 해줍니다. 모든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대신에 유효한지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제 재발급을 또 해주는 프로세스를 타요. 그때는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요. 그때는 이제 DB 단에서 한번 검증하고 보내주는 거죠.
어세스 토큰에서는 그 사용자 위변조랑 유효성만 검증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효 기간이 지났다 이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DB단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비교해본 다음에 재발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제이슨 웹 토큰은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하고, 디지털 신분증 같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요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튼 토큰에는 누구인지 언제까지 유효한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이제 나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걸 이제 그 진짜 사용자인지를 이제 서버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중요한 건 이걸 왜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부하를 줄이는 것도 있고, 서버가 여러 대 뜨면 또 특히 더 중요해지겠죠. 예를 들면 뭐 서버가 백엔드 API 서버도 서로 간에 통신하는 구조로 가정해볼게요. 뭐 MSA 같은. 자, 그리고 프론트도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세션 방식이면 얘랑 세션을 공유하면 여기서 이제 세션 방식을 쓰다 보면 얘도 세션을 공유해줘야 되고 이런데, 이게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토큰을 발급해주고 여기서 이 토큰을 이용해서 다른 데도 인증인가를 다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토큰이 유효한지 위변조가 있는지만 검증해주면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JWT 토큰이 좀 이렇게 뭐랄까 흐름에 좀, 그러니까 흐름이라기보단 이런 패러다임이 한번 생겼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 이제만 이제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근데 액세스 토큰은 대부분 짧게 보통 설정합니다. 길어봤자 1시간 정도, 그래서 보통 15분에서 뭐 1시간 요 사이로 설정을 하고, 리프레시 토큰은 좀 길게 줘요. 얘는 이제 그 키를 잃어버렸을 때 그 뭐랄까 나의 신분을 좀 다시 이렇게 인증하는 용도, 혹은 내 키가 유효성이 다 소멸됐을 때 나를 이제 인증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좀 길게 주고요. 그리고 폐기. 자, JWT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발급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서버가 뭔가 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발급만 해주는 입장이고, 얘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를 직접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리프레시 토큰은 DB에서 컬럼을 이렇게 바꾸거나 기존에 이제 그 리프레시 키에 대한 값을 뭐가 갱신을 하면 기존 값을 폐기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버 단에서 반응하고, 저장 위치 액세스 토큰은 클라이언트에 저장하고요. 리프레시 토큰은 당연히 똑같이 클라이언트에 저장도 시키는데 서버 쪽에도 다 따로 이제 1대1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액세스 토큰은 API 키 요청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하고, 리프레시 토큰은 액세스 키를 새로 발급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액세스 토큰은 서버 부하가 없죠. 스테이트레스라고 합니다. 요즘에 서버 쪽에서 뭔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상태가 없으니까.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은 DB 조회를 한번 거치기 때문에 서버 부하가 생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리프레시 토큰 할 때 부하가 생기는 거면 이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백엔드 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볼게요. 자, JWT 방식이에요. 최초에 인증을 해요. 자, 그러면 어세스 키를 발급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암호화 같은 그런 프로세스를 태워서 여기서 이제 어세스 토큰을 여기다 발급을 합니다. 자, 어세스 토큰이에요. AT라 할게요. 발급을 하면 얘를 이용해서 요청을 보내서 문제없이 다 주고받겠죠. 자, 그러다가 어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 둘 다 발급해요. 자, 둘 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자, 어세스 토큰이 유효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주고받고 뭐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타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다가 얘가 15분이 지나서 유효성이 끝났거나 혹은 누군가 위변조를 했다는 게 돼서 얘가 이제 어세스 토큰이 만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변조를 해서 실패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 요청을 보내서 여기서 리프레시 토큰을 대조를 해서 API 키 기존에 쓴 것처럼 얘가 올바른 사용자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용자면 어세스 토큰이 뭔가 잘못됐을 때, 유효성이 끝났을 때 재발급을 15분짜리 더 다시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이야.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요청이 일어나면 결국 부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보다 훨씬 더 줄어들죠.
기존에는 모든 요청마다 다 DB를 한번 셀렉을 했다면 멤버 테이블을 얘는 특정 시간만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부하가 줄어든 거고 그러면 리프레시 토큰 아예 안 쓰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전에는 원래 어세스 토큰만 썼었어요. 근데 어세스 토큰이 탈취됐을 때의 문제 탈취되고 나면 끝이에요. 이게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완적인 요소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부하가 한 번은 일어나는 거는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프레시 토큰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그건 어느 정도 타협선으로 이렇게 보완을 위해서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어세스 토큰만 해도 인증인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보완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안전장치로 리프레시 토큰을 만들고 리프레시 토큰만큼은 DB 단에서 1대1 대응을 요청해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세스 토큰을 재발급하는 형식으로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제 지금 제가 이런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레디스라는 메모리 DB 같은 거 도입하면 또 다른 설계를 할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요청을 메모리 DB 단에서 뭔가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얘가 정말 엄청나게 긴 그 해시맵 테이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단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서버 메모리에 올라가는 임시 DB 같은 건데 물론 얘도 설정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어떤 저희 JWT 관련된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부하를 조금 더 분산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설계를 좀 복잡하게 해볼 걸 고려할 때 얘기고 지금 구조에서는 딱 요 정도 구조로 이제 구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런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PI 키는 부하가 좀 많이 일어나는 한계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JWT를 도입할 거고 JWT는 어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어세스 토큰은 인증인가용으로 쓸 거고 대신에 얘는 탈취당했을 때 내 마스터 키가 탈취당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를 좀 안전을 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유효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이거를 이제 같이 발급받은 리프레시 키를 통해서 그 유효 기간이 끝날 때마다 재발급을 받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